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현대사회에 이렇게 오면서 어디까지가 자본의 역할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데는 그거 말고 국가가 움직여야 되는가, 요거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역사가 일천하거든요. 한국. 네.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오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은 정부 그 공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금리 재무부나 재경부 뭐 이런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금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은행 직원들이 사실은 공무원이랑 비슷하게 여겨지고 그러던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그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거를 포착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는 현장에 있으면 환장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너무 답답해요. 저희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실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까지 잘 용납이 안 되는 사회예요. 물론 반대편에 사기꾼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느꼈을 때는 사기를 치면, 금융으로 사기를 치면 진짜 100년형을 때리든가 미국처럼 200년형을 때리든가 해서 아예 사회에서 그냥 완전 제외를 사회에서 그냥 퇴출을 시켜버리고 끝내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법을 하되 뭔가를 좀 열어놔야지.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사기를 당하면 나라 보고 구제해달라 그래요. 그럼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죠, 다행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돈 물어줬잖아.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 앞으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민간은 또 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갇혀서 새로운 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해외 쪽에 비해서 자본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짜 버블과 패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벌어지고요. 그게 전형적인 후진성이죠. 그러니까는 사기하고 그 로스, 그 손실도 그 굿페이스 로스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려다가 로스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제도의 정비일 텐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판 비슷하게 되면서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가나 사회의 어떤 주도성이나 금융이나 이게 저 대립적인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해줘야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회가 무슨 도덕적인 토론을 하든 정치적인 토론을 하든 다 좋은데 그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잖아요. 현상에 대해서 측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종의 표준, 아까 얘기했던 뭐 표준화 작업의 달인이 금융인이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거의 밸류에이션은 이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조선 그 산업을 갖다가 살릴 거냐 말 거냐.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일자리도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판단을 내릴 적에 각각의 경우에 손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빠지면은 그건 공허한 말장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토론으로 안 돼요. 그 어느 만큼 손실이 날지를 토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확한 기법을 가지고 발달된 그 전문적인 과정으로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그 공공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이렇게 에듀케이티드 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이쪽에서 공공 쪽에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를 해줘야 자본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도 어떤 쓸데없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게 어떤 미래의 방향인가 보다 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이 두 가지가 이런 호순환으로 만나는 이걸 하려면은 금융시장, 자본시장도 좀 더
육성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만나게 하는 이게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가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국가기관처럼 여기시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공기업 같은 느낌이 공기업이죠, 사실상.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 해외에서는 전부 다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나와서 무언가를 다양하게 거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기빈 선생님이 책을 만드는데 나 홍기빈이야. 네. 나 책 만들 거야. 나 여기 증권 발행할게. 예. 먼저 투자할 사람은 해봐.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 여러분 생각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해봐. 하면은 뭐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서 더 많은 번역 작업을 한다든가 더 많은 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네. 이제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다양해지면 별별 일들이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최근에 뭐 STO라 그래서 그 토큰 증권으로 뭐 어떤 유형의 자산을 증권화해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제 딱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거 할 거래소는 있어? 지금처럼 딱 정해지고 폐쇄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다 할 수 있을까 과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래소나 이런 제도들도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활성화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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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뭐 소련이나 이런 형태도 있고 네.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저게 그다음에 미국 같이 금융 자본 시장이 2차 산업 혁명을 이룬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 네.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거는 여기서 뭐 어느 한쪽을 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양쪽의 역사적 경험을 잘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최선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걸로 지혜를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학자라든가 사회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쪽 분들은 이 금융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금융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예. 진짜 앞서 제가 표현했던 몰 개성적이고 몰 인간적인 세상이 도래하면서 네. 사회는 완전한 약육강식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사활을 공부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 사람이 걱정했던 미래 사회의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회학자들은 합리성이라고만 그러는데 사실은 그 베버 저걸 보면은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합리성. 네. 그야말로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죠. 자본 시장의 합리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까봐 이게 두려워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 그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정치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등등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베버는 두 개의 합리성을 나눴는데 형식적 합리성하고 실질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 어려워지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그 제대로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일화 이런 예를 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내 친구 놈들이 두 놈이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고 왔는데 담배 네. 피고 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2대 폈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네. 옆에 있던 놈이 나는 3대 폈다 그 10분 사이에 막 그래서 둘이 네. 막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나가던 교련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랑이다 이 자식들 하고서 뒤통수를 한 대씩 확 때리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요 10분 안에 몇 대나 더 필 수 있느냐를 따지는 합리성 있잖아요. 네. 뭐 담배 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학교 쉬는 시간에 굳이 담배를 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합리성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합리성을 제 생각에는 어느 하나만 취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네. 이 현대사회는 금융인과 이 화폐라고 하는 논리를 기본으로 해서 말이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베버가 말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베버가 말하는 형식 합리성은 그래서 돈 계산이나 비용과 수단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계산의 합리성이에요. 네네. 근데 훌륭한 가장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필요하지만은 교육비를 어느 만큼 준비해 놔야도 다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가 베버가 말한 그 고민의 초점인 거지. 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자 그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이게 애국주의하고 좀 붙어가지고 이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이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제일모직 저기 합병권에 있어서 이제 다른 해외 펀드가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소송들은 다 패소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과거에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자본의 합리성에 대해서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예. 그게 국내 자본이든 해외 자본이든 그런 인정해주고 어떤 투자한 것에 대한 리턴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예. 투자한 것에 대한 리스크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서로 그 다 열어놓고 그런 걸 받아들여는 사회가 돼야 예. 조금 더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말씀하셨던 한국에서는 그런 금융 쪽에서의 합리성은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손실을 보는 것 참 아픈 일이죠. 그리고 예. 보상해줘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성이 없어지고 예. 오히려 그 합리성이 없어진 것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유발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기치고 예.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예.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제 눈으로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인데 예. 누가 작전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작전이야 이런 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개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을 텐데 예. 이 정도면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개입을 안 할 수가 있지? 예. 재무제표 흐름 보면 현금 흐름 보면 이쪽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 대로 열려 있고 뭐 이렇게 손실을 보면 또 이거는 또 어떻게든지 메꿔줘야 하는 문화가 또 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시장의 합리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한국 예. 시장. 예, 그래서 합리성을 좀 찾고 그러면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와 주주 간의 그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해를 못한답니다. 예. 예, 완전히 이해를 못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앞서 우리 지주회사 제도를 얘기했는데 한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주회사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예. 자회사가 있어요. 예, 지배주주입니다. 근데 자회사는 1조예요. 근데 지주회사가 1,000억이에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든 짜장이냐 알아서. 근데 이런 일이 흔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국의 지주회사는 예. 가지고 있는 이 그 사업회사, 자회사들 합한 것도 아니고 한두 개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또 되게 웃기는 게 뭐 물론 어떤 법적인 틀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하면 됐지. 예. 온갖 지주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하고 이번에 카카오가 상장한 다음에 그 밑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상장해서 시장에서 자본을 빨아당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빨아당겨 갖고 많은 사람들을 도탈에 빠지게 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합리성들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그래야 또 한국에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저 미국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1870년대 그 당시 그 자본가들이 하던 짓을 보면 황당한데 네. 아예 그 회사 그 지하실에다가 채권 인쇄기를 갖다 놓고 필요하다 싶으면 채권을 다 인쇄를 해서 그냥 뿌려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합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되면서 이게 금융행위에서 이게 문제다 아니다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금융적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게 누적이 되고 합의를 보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다 불법됐죠. 그 어디 그거 함부로 채권을 막 그런 식으로 찍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미국 그 자본시장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인 경험 계속 그게 축적이 되면서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누적이 된 건데 이건 꼼짝없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버리고 네. 금융은 금융 그 자체의 합리성으로 판단할 부분에서 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전부가 금융이 되면은 정말 안 된다고 믿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진짜 지옥 되는 건데. 그런데 세상에 금융의 자리가 없느냐? 아니죠. 금융의 명백한 자리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자리 안에서는 철저하게 금융의 합리성으로 관철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얘기를 한마디로 요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칼은 무조건 날카로워야 된다는 말씀 아세요? 네. 칼이 무디잖아요. 무딘 칼처럼 위험한 칼이 없어요. 칼이 무디면은 잘 안 들어서 이걸 갖고 막 힘을 주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쳐요. 네.
근데 칼이 아주 날카로우면은 깔끔하게 잘라지고 무리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무조건 날카로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금융은 무조건 합리적이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엄정한 심판자로서 게임의 그 룰을 만들고 게임의 룰을 벗어나면은 처벌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 문제를 일으키는 사기라든가 무슨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네. 우리나라 경제자본 별로 처벌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 3년 이게 쉬고 나면은 이렇게 몸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허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금융적인 사고를 치면 사실은 그 예를 들어 금융적인 사기를 쳐서 무슨 뭐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 사기를 쳤으면 평생 모은 돈을 맡긴 분들은 네.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걸 연수로 해야 하려면 수백 년의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금융으로 평생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자산들을 날려버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까먹은 시간만큼 형을 때려가지고 다시는 사회 복귀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해다 걸리면 우리 그냥 끝이야 인생 끝나. 그렇죠. 예. 네. 인생 끝나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돼.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규정을 잘 해주고. 내 친구 누구는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예 3대를 금지한 자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탈세하는 자들이나 이 사기치는 자들은 3대를 금지한 자로 만들어 버렸다. 아니 극단적인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리스크를 진 거니 네. 그게 리턴이 안 되고 리스크로 끝나는 즉 손실이 발생하면 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그리고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진짜 지금부터는 좀 본격화돼야 네. 한국의 내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되게 금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국은 요리는 잘 됐는데 요리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네. 요리를 담아서 남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리를 그릇에 담아서 대접을 할 수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것들이 조금 막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럼요. 이거 저 금융 인프라가 저 후진적이면 무조건 손해죠. 그리고 아까 그게 국가 산업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이 얘기는 좀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있고 벤처기업 정책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더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 돌고 도는 소문이고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저거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하죠. 이게 왜 이게 눈먼 돈이 되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어떤 산업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리스크에 대해서 국가도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그래서 정말 굿페이스 진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정말 로스가 난 거다. 이거를 그럼 국가가 저거 하는 거는 아무도 문제를 안 삼고 네. 여기서는 투명성과 성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애매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저 돈 못 타먹으면은 바보다라는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뭐 대전이나 어디에 가면은 다 그 돈 먹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뭐 험한 말로 막 도둑놈들이 가득하다 이런 말들까지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그 의원들도 가만히 안 있죠. 의회도 가만히 안 있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또 무슨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잡음이 많고 이러니까 아예 산업 정책 얘기도 꺼내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합리성이 계속 있게 되면은 국가도 손발이 묶인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많죠 눈먼 돈이. 많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저만 빼고 다 저만 빼고 민간에서 자본이 조달이 안 될 때 국가가 나서서 조달할 수 예, 있도록 예. 물꼬를 터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예, 예. 꼭 필요하고. 예. 근데 이게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되찾고 싶은 거지.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무리하게 또 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최악의 경우엔 거기에 이제 인맥의 어떤 인적 관계가 끼어들면서 네.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패라든가 이런 그 클라이언틸 그러니까 후견인 이런 식의 타락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요번에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을 보니까는 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있는데 그린뱅크란 걸 만들어요. 네. 근데 그린뱅크는 어디에만 꿔주냐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그 어떤 그 태양광 산업 같은 거는 자체로 그 수익성들이 있으니까 요새 뭐 ESG 펀드들도 많고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그 어떤 그 이 사각지대가 어디냐면은 가령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그 다른 발전소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러면은 네네. ESG 펀드가 여기 투자를 못 해요. 이게 석탄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석탄 발전소를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가령 무슨 미술관으로 전환시킨다. 네. 이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런데 공공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건 의미가 있는 저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명히 정부 정책과 공공에는 이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자본시장의 구조상 민간에서 자금을 구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돈을 꿔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역할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 조직하고 비슷하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자본을 적시에 적소에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그게 또 미래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배분을 하면 정말 멋진 시스템과 국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한테 적절한 영양소와 먹을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서 근육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적시적소에 음식을 공급한 거고, 뭐 저거처럼 요즘 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뚱뚱한 사람한테 이거 산의 진미 좋은 거다라고 한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라고 해주면 저를 골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소를 어떻게 그거가 이제 국가 경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금융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민간이 알아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이 발전하면 되게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2003년에 실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이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이제 암살할 거냐 말 거냐 뭐 정보부에서 이런 논의가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CIA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담 후세인 암살 작전을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그 파생 상품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놓고 이 작전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그걸로 판단해보자. 세상에. 왜냐면은 거기 있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은 별 희한한 정보를 다 모으는 사람들이고 별의별 희한한 머리를 다 굴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CIA 우리 아무리 베테랑들이지만 우리 머리로서는 판단하기 힘드니 파생 상품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회의 별의별 걸 다 이게 자본시장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와 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공공은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오늘 밤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을 안 새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이렇게 풀어주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 아카데미 코너입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 코너인데, 뭐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그 뇌의 주름을 한 번 더, 좀 깊게 새겨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좀 즐겁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빈 클럽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홍기빈 클럽 가보시면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